난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다리를 떨고 있었다. 다리라도 떨지 않으면 긴장되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.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꼭 잡아야 하는 기회이기도 했다. 불안함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사진에서 봤던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. 며칠 전 과도한 빚으로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내게 한 사람이 접근했다. 그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물건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오면 그중 20%를 주겠다고 약속했다. 고작 20%였지만 그 액수만 해도 빚을 갚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많았다. 보나마나 위험한 일이겠지만 이대로 가다간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사채업자들에게 큰일을 당할지도 모를 노릇이었기에 난 그 제안을 수락했다. 물론 착수금이라면서 내민 현금 뭉치가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. 그 사람의 설명은 간단했다. 특정 시간에 지정된 공원에 가서 앉아있으면 중년 남자 한 명이 다가올 것이다. 그 남자에게 물건을 건네어주고 돈을 받아와주면 끝. 단 무조건 돈을 먼저 받고 나서 물건을 건네야 한다. 또한 상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니 나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. 그 물건이란 게 어떤 건지 대충 알 것 같았지만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다. 찜찜하긴 하지만 이번 일만 잘 끝나면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. 그때 멀리서 사진에서 봤던 중년의 남성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.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겉으론 최대한 내색을 하지 않고 그 남자가 다가오길 기다렸다. 잠시 후 그 중년의 남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날 잠시 보더니 내 옆자리에 앉았다. 이야기를 들은 대로 남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제법 묵직해 보이는 가방을 내게 내밀었다. 나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돈을 받은 뒤 의뢰인에게 받은 상자를 건네었다. 제법 묵직한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았다. 내가 내미는 상자를 본 중년 남자는 약간 주저하다가 물건을 받았다.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입만 살짝 열었다 닫았을 뿐 말을 하지는 않았다. 가방의 무게를 가늠해본 나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공원을 나갔다. 이제 이 가방을 공터에 세워진 차 안에 실어놓으면 끝.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통장으로 약속한 돈이 들어온다. 잠시 동안 이 돈을 가지고 그대로 도망칠까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. 괜히 욕심부리다가 어떤 꼴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. 얌전히 내가 받은 것만 챙기는 것이 뒤탈이 없을 것이다. 미리 지시받은 대로 트렁크에 가방을 실어놓고 차키를 자동차 아래에 숨겨놓았다.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목이 말라왔다. 일도 끝났겠다. 캔맥주라도 사가지고 갈 생각으로 편의점을 찾아 나섰다. 홀가분한 기분으로 걷고 있던 그때 갑자기 눈앞에 아까의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. 날 찾아 열심히 뛰어다닌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날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. 설마 물건이 잘못된 건가? 나로선 알 길이 없었다. 그때 남자가 품에 안고 있던 상자를 내밀며 말했다. 이게 뭐야?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?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. 당황하여 뭐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아는 게 없는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말도 없었다. 그 남자는 내 침묵을 다른 의미로 해석했는지 상자를 집어던지며 무언가를 꺼내들었다. 막대기처럼 생긴 전기 충격기였다. 그리곤 맹렬한 기세로 내게 달려들었다. 당황한 탓에 반응이 늦어 난 그 남자가 휘두르는 전기 충격기를 피하지 못했다. 난 제대로 된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바닥에 나동그라졌다. 남자는 그것만으론 부족했는지 쓰러진 내게 전력을 다해 구둣발을 날렸다.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에 몸부리치던 내 눈에 남자가 집어던진 상자가 보였다. 놀랍게도 상자 안에는 피로 얼룩진 여자아이의 잘린 머리가 들어있었다.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고통도 있고 충격에 빠져있는 내 귀에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. 돈만 받으면 내 딸을 무사히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잖아.
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 딸은 안전할 거라고 했잖아. 근데 저게 뭐야?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난 아무래도 내 생각보다 더 위험한 일을 맡았던 것 같다. 충격에 빠진 난 그저 웅크린 채로 남자의 발길질을 맡고만 있었다. 한참을 발길질을 해대던 남자는 숨이 가쁜지 내 옆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떠들기 시작했다. 내 딸은 말이야, 애 엄마가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던 아이야. 내가 조심스레 재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웃으며 축하해줬던 아이야. 새 엄마한테도 죽은 친엄마처럼 상냥하게 대해준 아이였다고. 그런데 그런 착한 아이를 납치한 것도 모자라 저런 모습으로 돌려보내? 넌 내가 용서 못해. 죽여버릴 거야! 남자는 일어나 다시 내게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다.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난 말 한마디 못하고 웅크리고 있었다. 난 허탈한 마음으로 판사의 최종 판결을 기다렸다. 내가 아무리 정황을 설명해도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. 모두가 내 말은 그저 쓰레기 같은 범죄자의 추악한 변명으로 치부할 뿐이었다. 돌아가는 꼴을 보니 그 중년 남자는 제법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. 너무나 억울했지만 이제 와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. 한숨을 쉬고는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. 눈에 불을 켠 채 날 노려보고 있는 그 중년의 남자. 옆에는 아내인 듯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. 그리고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.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. 그리고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났다. 날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, 내게 일을 맡긴 그 사람이었다. 재혼이라면 전처의 딸이 그리 예뻐 보일 리가 없을 것이다. 그 딸이 아무리 예의가 바르고 착해도 말이다. 저 여자는 눈엣가시 같은 소녀를 없애기 위해 다소 과격한 방법을 선택한 모양이다. 난 남의 집 가정사에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휘말리게 된 것이다. 나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는 내게 보일 듯 말 듯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. 그리고 충격에 빠진 난 판사가 사형이라고 말하며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.